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28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지표에 대한 해석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혼조하게 마감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저기 금리하고 이 달러의 반응, 채권 시장하고 달러의 반응은 일단은 긴축 우려를 좀 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증시만 조금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시만 좀 긴축 우려를 살짝 피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시만 긴축 우려를 살짝 피해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가 워낙 뜨겁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어떤 좀 슈팅의 영역, 좀 비이성적인,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 지금 증시가 놓여 있단 말이죠. 올해 들어서요. 1월달, 2월달 지금까지 계속 변동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보다는 좀 감정에 좀 우선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심리 지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뜨겁고 그런 것들 때문에 비교적 긴축 우려를 할 만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비교적 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줘서 이렇게 그래서 혼조하게 마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혼조하게 마감했으니까 절반 오르고 절반 떨어졌고 그죠? 그래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나스닥은 좀 이제 0.5%, 0.6% 가까이 올랐는데 상승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대형주 몇 종목의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는요. 보시면 테슬라 한 7.5% 올랐고요. 엔비디아 한 5. 몇 프로 정도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나스닥 지수를 좀 크게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때문에 좀 나스닥은 크게 튀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일단은 결과적으로 혼조하게 마감을 하긴 한 겁니다. 뭐 특별한 일은 없이 그냥 조용히 마감이 된 겁니다. 물가지표 내용들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결과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벌써 그죠? 약간 좀 혼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증시가 좀 하긴 했어요. 투자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근데 이제 사실 가만히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긴축 우려 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저기 채권이나 달러는 좀 상승 조금 하방 경직성 보이고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요. 자, 표면적으로 보시면 일단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요거 네 가지 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예. 예상치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넘어갔다라는 거. 물가지표가 대부분 지금까지 예상치를 하회해서 발표되다가 몇 달 동안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장 초반에 조금 충격을 좀 받긴 했었지만은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5.7이었는데 5.6 나왔다. 지난번에 6.5였는데 6.4 나왔다. 그래. 어쨌든 인플레가 확실히 좀 잡히고 있긴 있구나. 파월 의장이 그 디스인플레이션 선언한 게 확실히 그게 이유가 있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저 지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좋게 보고, 이렇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었다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아무튼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딱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맞긴 맞다. 디스인플레이션 맞다.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는 인플레가 좀 팍팍팍팍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팍팍팍 떨어졌다면 이제 팍팍팍 떨어지진 않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가 찐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 중요한 거 뭐 코어 물가 이런 것들이 특히나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지표에 대한 표면적인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좀 세부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 해보자면은 결과적으로 그 최근에 이 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물가가 얼마 전부터 해서 팍팍팍팍 떨어지는데 영향을 줬던 거는 그 에너지 가격이었죠. 근데 보시면은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나오거든요. 에너지 2%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좀 크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게 오르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좀 안 떨어진다. 물론 이 좋은 것도 보입니다. 이 뭐 중고차 가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에너지가 크게 오르니까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긴 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보시면 알 수 있죠. 삼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있고 추세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데 에너지 가격은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랬다. 아, 물가 지표가 안 떨어지는 이유가 있구나. 지금까지 에너지 가격 발로 해서 물가가 팍팍팍 떨어졌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삼중바닥형 나올라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 이제 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긴 한데 이것도 인플레도 약간 좀 어떤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는 그런 게 살짝 적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아래쪽으로 갈 때 이번에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와갖고 다박살을 할 때 아마 물가지표 마이너스 갔었을 걸요, 그죠? 네, 마이너스 가다가 그러다 이제 투매를 보고 일어섰죠. 일어섰는데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막 CPI 막 9점 몇 프로, 10% 막 그 부분까지 올라갔었죠. 지나치게 약간 좀 슈팅성으로 올라간 느낌이 좀 들긴 들었는데 작년에 그러고 나니까 다시 슈팅성 부분 되돌리는 것까지도 금방 떨어졌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수준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안 떨어진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약간 오버슈팅성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많이 되돌린 것 같고 인플레가요. 그래서 지난번 뭐 9점 몇 가지 나왔던 그런 지수들이 이제는 뭐예요? 뭐 7점 몇, 6점 몇 까지는 쭉쭉쭉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5점 몇 대에서 굳었죠. CPI가요. 이 상태에선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싸움이 이제 진짜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긴 있겠죠. 하여튼 디스인플레이션이 된 건 맞긴 맞습니다. 인플레는 추세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구간은 약간 오버슈팅 구간이라 쉽게 죽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안 죽고 있다. 요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좀 갖고 나왔는데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 어젯밤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이 확률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시면 되는데 어제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나서 이 최종 금리로서 5.75까지 연준이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의견이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됐죠. 뭐 7월 달 혹은 9월 달에 5.75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15%, 16%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그 전날에 이게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는 대충 보시면 한 9%, 10%대였는데 17%막 이때까지 올라온 거니까 어제 물가지표로 인해서 최종 금리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채권이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크게 오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은 어제 약간 좀 모르는 척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좀 중요한 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저가 약간 비유적인 좀 지금 상황을 좀 뭔가 좀 운동에 좀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상황은 마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헬스장 가갖고 운동할 때 그 옆에서 그 도와주는 선생님이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한 뭐 열 몇 개 정도 해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하나만 더 이러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만 더 하는 그 구간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그죠? 진짜 힘든 거고 사실 하나만 더 할 때 본격적으로 근육이 붙고 그때 사실 내 체력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긴 하죠. 이야기가 약간 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구간인 것 같다라는 거. 처음에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자 우리 이번에 10개만 해봅시다 하고 10개 거의 다 했어요. 9개, 10개 이랬는데 지금 이제 10개까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만 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했더니 또 하나 더 하자는 거예요. 하나 더 했더니 또 하나 더 하자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힘도 그러니까 더 많이 들죠, 그죠? 예전에는 뭐 어차피 그래, 뭐 어차피 금리 많이 올라갈 거야, 어차피 인플레 많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뭐 그럴 수 있구나, 시장이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9개, 10개 정도 해서 거의 다 왔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후반기긴 후반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 후반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금리 인상 끝났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희망을 갖고 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파월 의장님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라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 그 결국 하나만 더가 뭐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깨는데 좀 굉장히 좀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비유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제 물 건너가는 것 같고, 자꾸 최종금리 수준이 짜불짜불 높아지고 있습니다. 17%, 뭐 13%이 정도면은 이것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벌써 최종금리 수준이 자꾸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높아지고 있고, higher for longer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저 멀리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연말에는 결과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여전히 금리를 뭐 내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튼 확실히 이 12월 달 올해 연말 가면은 지금 사람들의 기대가 좀 많이 좀 식긴 했죠, 그죠? 네. 확실히 금리 인상 전망이 좀 많이 좀 길어지고 롱해졌습니다. higher for longer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실망을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뜨거운 뭐 이런 상황이죠.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많이 실망을 해갖고 연내 금리 인하 거의 물 건너간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주식 시장 참가자들은 아직까지 좀 희망찬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모르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결과들은 나왔고, 이로 인해서 긴축 스케줄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고, 완화 스케줄은 저 뒤로 밀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재료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 이제 아무튼 증시의 반응 어떻게 나올지 이제 우리는 살펴보면 되겠죠. 시간 주면서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 이런 게 많이 좀 뒤로 갔다, 이런 거, 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뭐 많이 다시 퇴색되고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2주 전부터 해갖고 고용지표 나오고, 그리고 어젯밤에 물가지표까지 확인을 하면서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실제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그죠? 데이터 확인할 만한 거 다 확인했으니까 이제 증시가,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그거 기다려주면 됩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펴서 중국 유동성은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점들, 이런 거는 또 연준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야기 좀 옆으로 새는데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CPI는 요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안 좋았던 거죠, 그죠? 예. 어제 물가지표 보고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도 다양한 연설을 하긴 했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점검할 만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물가지표 하나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사람들 뭐라고 했겠어요? 봐라, higher for longer 해야 된다, 시장 니네 꿈 좀 깨라, 이런 이야기들 했겠죠. 그런 것들은 좀 하여튼 패스하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쭉 살펴봤고요. 기술적인 이야기 이제 평상시처럼 좀 해보자면은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 그죠? 2월 2일 혹은 2월 7일 날 나왔던 그런 자리들이 중요하다. 왜냐, 디스인플레이션이란 이야기를 파월이 했던 자리, 그런 자리들이 중요한 저항이 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 장중에 일단 못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전히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있습니다. 물론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아직 지지선 붕괴시킨 거 아니기 때문에 S&P입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나스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스닥도 여전히 위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근데 일단 나스닥은 위쪽에 저항들이 일단 많이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훨씬 맞긴 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제 박스권을 어젯밤 돌파한 장 한 꼴이 됐습니다. 박스가 대략적으로 박스가 대략적으로 요 구간이었는데 다시 박스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뭐든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위쪽으로도 볼 수 있고 다시 박스 안으로 기어들어왔으니까 아래쪽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뭐 분명히 안 좋은 재료가 나오긴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부터 어떻게 될지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중요한 마디 가격 이런 것도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나스닥은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S&P는 그죠,
네, S&P는 막 공격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아래쪽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자리, 약간 좀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지금 S&P는 좀 강하고 나스닥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뭐 달러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되겠죠. 달러가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젯밤에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일단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아래쪽으로 일단 긴 꼬리가 달렸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어떤 그 지지력 테스트도 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젯밤에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냥 위쪽에 있는 저항,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이거 넘어가려고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제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했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 위쪽에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아직은 추세 전환은 아니다. 좀 긴장하셔야 될 때긴 합니다. 이런 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들 크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10년물 금리는 조금 좀 덜 올랐고요. 근데 어쨌든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단기물 금리일수록 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물 금리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네, 연준의 어떤 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일수록 크게 올랐어요. 단기물 금리일수록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는 장단기 금리 차 확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고점 레벨 부근까지 다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얘가 이제 꺾이느냐 아니면은 더 올라가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솔직히 근데 얘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변곡 부근이라는 생각, 아래쪽으로 꺾이기 위한 변곡 부근이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2년물 금리가 여기 전고점 레벨까지 왔는데 전고점 레벨을 돌파한 척 하는지 못 넘어가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가 쌍고점이나 이런 거 만들면 쌍고점 확인하면서 꺾이는 모습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죠? 다시 뭐 금리나 기대감 뭐 이런 거 살아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2년물 국채 금리 잘 봐야 됩니다. 비록 어젯밤에는 물가지표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많이 올라왔어도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뭐 3개월물 금리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많이 뭐 올랐겠죠. 그죠? 예. 3개월물은 참 그 미국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뭐 이런 건 별 차이 없고, 어제 6개월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6개월물 금리가 6개월물 금리가 5점 몇 프로 터치하면서,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거의 기준금리하고 비슷하게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확실히 아무튼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긴축 우려가 좀 심하긴 심하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 확실히 그 사람들의 어떤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지표들인 거죠. 그래서 6개월물 같은 경우는 뭐 5%를 찍으면서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직전까지 왔대나, 그죠?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거든요. 이때가 2006년, 2008년 이때 레벨까지 왔다라는 거,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물 금리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움직였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이런 거가 좀 크게 긴축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 뭐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죠, 그죠? 긴축 우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증시는 비교적 강했지만은, 몇몇 종목에 의해서 증시는 강했지만은 분명히 긴축 우려가 나오긴 했어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반영되나 이제 우린 보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딘가 고점 넘어가는지 중요한 거고, 어딘가 이제 지지력이 붕괴되는가, 이제 우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분명히 뭐 악재긴 악재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 뭐 나스닥이 올랐건 어쨌던가 일단 악재긴 악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보시면은 분봉을 보시면 정말 화려한데요. 이런 얘기 잠깐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은 이게 물가지표 발표된 직후거든요. 물가지표, 예,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요. 30분봉으로 본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락하고 이렇게 올랐다가 30분 만에 다시 되돌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혼조하게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강력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등장하면은 쭉쭉쭉쭉쭉 계속 가지 이렇게 막 갔다 되돌리고 이런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 않죠, 그죠? 어젯밤 안 그래도 지표 나오고 나서 급등나가는 꼬라지를 보고 그냥 뭐 오늘 대충 혼조하게 마감하겠구나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역시나 아무 일도 없긴 했어요. 중간중간 분봉들 보시면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봉들이 막 긴 봉들이 중첩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때는 특별히 어느 한쪽으로 지배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죠? 매수세가 세대거나 매도세가 강하다거나 어느 정말 지배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 봉 한두 개 나오고 나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때가 중요했던 거죠, 그죠? 이 봉이 이런 양봉이 나왔어서는 안 됐던 거죠. 아래쪽으로 갈 거였으면은 여기 이 봉 나오고 나서 이 다음 봉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양봉 나오면서 다 되돌렸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혼조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양봉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되돌렸어요. 이것도 혼조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다. 이 정도를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변동성 지수는 일단 그러니까 하락 마감을 하긴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것은 아니고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장중에만 막 겁나게 흔들다가 결국은 뭐 거의 보합 가까이 마감하더라라는 거, 그죠? 뭐 특별한 일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다만 악재는 등장하긴 이걸 악재로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연준이나 뭐 중앙은행들은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만 더 하고 있다. 하나만 더 하자고 할 때가 진짜 사람이 죽어나는 거죠, 그죠? 지금 딱 그런 희망 고문의 시기에 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오늘 밤부터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일단 급락하고 있네요. 아무튼 급락해봐야 지가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 하진 않을 겁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제 지표가 그래도 야 봐라 전년 그래도 지난번 값에 비해선 줄어들지 않았냐 인플레. 비록 예상치는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인플레는 잡히고 있다. 나는 상승 베팅한다. 가능한 생각입니다. 틀린 생각 아니에요. 다만 이제 채권 시장이나 달러의 반응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다소 설득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증시가 저런 지표를 보고도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위쪽으로도 베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확률이 조금 낮아진 것뿐이죠. 그리고 아직 중요한 지지선 코스피는 붕괴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급락하지만 나는 위쪽으로 베팅하시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318 이런 자리 붕괴되면 그땐 포기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위쪽으로도 모아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모아갈 수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뭐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딘가 이제 붕괴되거나 뭐 돌파 한착 했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장이 이야기해주면 거기에만 순응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접으시면 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자기 생각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풋옵션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아래를 지키고 있으면은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으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점들 잘 보시면 되고요. 달러가 비교적 좀 강하게 마감을 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은 이거 추세 전환 이제 거의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 2월 13일 한 번 올라온 거는 속임수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환율이 1268원을 돌파 한착하면서 이 위에서 계속 3거래일제 논다면 그거는 이제 사실로 받아들여야겠죠. 이건 오버슈팅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돌파 한착하고 진짜 추세 전환이 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죠? 오늘 마감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하여튼 눌림시 매수 전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환율은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확인이 됐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스닥도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아래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건 지금 하락하는 건 코스피지, 오늘 하락하는 거는 코스닥이 하락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놈은 코스닥, 약한 놈은 코스피, 이렇게 각자의 힘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는 거지 코스닥이 하락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